네, 오전 발표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뒤에 전체 불 좀 소득 부탁드리고, 네, 밖에 계신 분 계시면 안으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인사 안녕하세요. 이 토요일 주말 아침에 졸린 눈을 네, 뜨고 이 시간까지 네,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25년도 12학년이었던 우리 이제 4명의 친구들의 졸업 작품 발표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친구들하고 25년에 이제 12학년 담임으로 함께 살았던 교사 방울이고요. 아마 오셔서 보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1층에 1, 2학년 교실에 전시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 발표 자체는 아이들의 과정이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그 구체적인 어떤 작품의 모습이나 내용들은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발표 다 마친 뒤에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점심시간 활용하셔서 2시에 졸업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네, 편하게 네, 이제 꼼꼼하게 또 질문도 나누어 주시면서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희 이 졸업 작품 발표회를 시작하면서 멋진 노래를 들려주실 한 분이 계신데요. 네, 그 분의 소개는 아마 직접 하시겠지만 제가 네,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드신 곡을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만드신 곡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곡을 네, 선물로 먼저 청해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멋진 공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저는 곡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비슷하지만 음악을 이제 만들 때 언어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곡을 쓸 때는 한국말이 그렇게 저랑 많이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곡을 잘 안 썼어요. 네. 근데 한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가사로 노래를 썼고요. 이 노래는 올해 졸업하는 12학년 친구들과 그리고 새로 또 한 해를 시작할 우리 모든 아이들과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교사들과 부모님들,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네. 저 멀리 달을 잡을 수 있나요? 저 푸른 바다를 담을 수 있나요? 내가 있는 이곳은 누구의 집일까요? 내 앞에 이 문을 열고 나면 돌아볼 수 있을까? 잠시 멈춰서 생각할 때면 내일이 왜 두려워지는지. 자, 이제 가자. 넓은 세상으로 태풍이 몰아치는 이곳에서
시작이다 내 앞에 날들아 조금씩 내 앞에 다가와줘 내가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바람이 분다 바다로 가자 저 멀리서 들리는 내 목소리를 따라 잠시 멈춰서 생각할 때면 내일이 왜 두려워지는지 자 이제 가자 저 넓은 세상으로 태풍이 몰아치는 그곳에서 난 울고 웃고 부딪히며 내 집을 지으며 살아가겠지 이제 또 시작이다 내 앞에 날들아 조금씩 내 앞에 다가와줘 내가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이제 가자 저 넓은 세상으로 태풍이 몰아치는 그곳에서 나를 울고 웃고 부딪히며 내 집을 지으며 살아가겠지 또 시작이다 내 앞에 날들아 조금씩 내 앞에 다가와줘 오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멋진 곡을 선물해주신 소리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졸업작품 발표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 친구를 소개하고 이제 저는 이제 내려가도록 할 텐데, 저희 둘의 굉장히 소중한 청일점 친구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나다라 순에서 맨 마지막 순이라 늘 이제 마지막에 불리우곤 했던 친구, 오늘은 첫 번째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준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작은 순환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졸업작품 발표를 하게 된 12학년 조성준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졸업작품의 주제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2학년은 여름방학 동안 졸업작품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지 또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두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아웃턴십으로 농사와 관련된 것들을 자주 했으니 졸업작품으로는 다른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졸업이며 마지막인 만큼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 저한테는 마지막이라는 키워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키워드들은 잘 생각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더 확장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면 따라오는 말인 시작이라는 말을 마지막과 연관시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졸업도 끝이자 다시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렇게 끝과 시작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끝과 시작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었고 이 순환이라는 키워드로 제 졸업작품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순환이라는 주제를 생각을 했을 때 끝과 시작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떤 것이 끝이었고 어떤 것이 시작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순환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졸업도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서 끝과 시작에서 순환으로 주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순환으로 주제가 정해졌을 때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생각이 났지만 활동을 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지만 과연 이것이 졸업작품으로 적합한 것인지는 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와 정말로 졸업작품으로 하고 싶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제게는 농사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졸업작품으로 농사와 연관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졸업작품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꾸준하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농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순환을 표현하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식물의 순환입니다. 식물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또 그 싹에서 자라고 꽃이 피고 다시 씨앗을 맺으면서 계속 순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물의 성장 과정을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식물 성장 과정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바로 스마트팜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활동을 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스마트팜 안에 완두콩을 심기로 했는데요. 완두콩이 추운 겨울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완두콩으로 순환을 표현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아직 스마트팜에 들어가기 전 완두콩을 따로 키우고 있던 사진입니다. 이제부터는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는 아두이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코딩에 대해서입니다. 아두이노는 오픈소스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아두이노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아두이노에 코드를 넣고 연결된 여러 센서들, 모터들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특정한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아두이노는 작은 컴퓨터 같은 존재입니다. 이 하드웨어에 어떤 코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제가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지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다면 소프트웨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요. 아두이노가 사용하는 코딩 언어는 C++이라는 코딩 용어이고요. 전부터 코딩에 관심이 있던 저는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어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을 계획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만드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반에 방울과 졸업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리 시작하는 것이 변수가 생기더라도 그 변수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겠다라고 하셨고,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시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스마트팜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드는 것을 시작했을 때는 재료를 알아보고 구입을 하는 것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아두이노는 당연히 필요했고, 스마트팜을 만들 센서들과 모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외관이 되는 아크릴판도 필요했어요. 그렇게 하나 둘씩 모아봤습니다. 먼저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를 토대로 아크릴판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팜의 규모와 크기를 정했고 어떤 기능들을 넣을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한 기능들을 토대로 센서들과 모터들을 테스트해보는 것을 시작했고요. 아크릴판을 자르는 것은 생각보다 더 쉽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모양대로 깔끔하게 자르는 것은 초보자인 저에게는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어찌어찌 자른 아크릴판은 수많은 칼자국이 남아있었고요. 그럼에도 저는 하나하나 자를 때마다 좀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와 센서들, 모터들을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에러가 나서 잘 되지 않기도 했지만 나중에 다시 테스트할 때는 잘 돼서 좋은 기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센서들과 모터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는 스마트팜은 정말 잘 만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영상이 제가 아두이노와 그리고 이렇게 펜을 테스트하는 과정 영상이고요. 펜이 이렇게 돌다가 멈췄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펜이 스마트팜 안에 들어가서 공기순환과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인 온도 조절을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스마트팜을 결국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거의 다 만들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두이노뿐만이 아니라 모터들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배터리를 연결할 때 잘못 연결을 해가지고 그만 아두이노가 타버리게 되었어요. 완전히 타버려서 못 쓰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스마트팜에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두이노만 새로 주문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빨리 아두이노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새로 넣어서 조치를 취한 뒤에 나온 스마트팜이 이런 스마트팜입니다. 그런데 제가 순환을 주제로 가져가서 스마트팜을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바로 스마트팜은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저는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환경에 꼭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전력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스마트팜이 자연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의 한 부분에 속하는 스마트팜과 순환을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좀 모순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해서 스마트팜을 사용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바로 재생에너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기를 이용해서 모든 전력은 아니더라도 일부 전력이라도 대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풍력발전기는 연결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태양광은 연결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팜을 만들며 바람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과학 선생님인 바람길께 제 졸업 작품에 대해서 여러 조언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바람길은 제게 한 가지 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스마트팜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순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을 굳이 만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만의 땅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은 9학년 때부터인데요. 그때 농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농사들을 배우고 경험하기도 하면서 저는 저만의 땅을 가지고 내 땅 위에서 농사를 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커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땅을 가지는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가 만든 스마트팜이 생긴다는 것이 정말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저의 땅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을 직접 만드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작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순환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일상에서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스마트팜을 보고 그 안에 식물을 보면서 순환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내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졸업작품을 하면서 학교로 많이 등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도 없는 학교일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제가 학교로 가서 작업하는 일들이 저에게는 11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학교와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졸업작품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변수들,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제가 가진 역량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제가 가진 역량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졸업작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발표 순서는 가위라는 제목으로 민서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하기 전에 양해드릴 게 있는데 제가 컨디션 관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프로면은 몸 상태 관리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프로가 아닌가 봅니다. 네, 양해 말씀드리고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위라는 제목으로 졸업작품을 진행한 12학년 안민서입니다. 네, 지금 1학년 교실에서 제 영화가 2회차 상영을 했는데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못 보신 분들은 이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또 그때 2회차 상영이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영화 길이 때문에 이 발표에서는 상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목차는 영화가 좋다, 동주는 브래지어가 답답해, 가위, 나의 할인에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간이 많을 때에는 매주 주말마다 영화관에 가기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영화들은 제가 2025년에 봤던 영화들인데
이것도 되게 일부의 영화들을 가져와 봤어요. 정말 2025년은 영화로운 한 해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더 파보고 싶고 그거에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욕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던 중에 졸업작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졸업작품은 되게 긴 템포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큼 영화를 만들기에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좋다는 마음과 동시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이 들었는데요.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선배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졸업작품을 하실 때 본인이 오래 해왔던 것 혹은 내가 그런 걸 더 확장시키고 싶은 것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전 정말 영화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좋아하기만 했지 관련 활동을 아무것도 해보지 않아서 이걸 내가 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정말 컸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영화가 좋다는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든 게 가위 영화이고요. 근데 그 가위 영화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도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제 어릴 때 모습들인데요. 정말 공주하고 그리고 핑크색을 정말 사랑했던 아이였습니다. 저 갓난아기 사진 보시면은 저 때부터 이제 핑크 옷을 입고 있는데, 정말 어릴 때부터 저는 핑크색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여러 동화에 나오는 공주들을 정말 동경하던 소녀였어요. 네, 그렇게 공주가 되고 싶었던 소녀는 커가지고 공주가 되진 못했지만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이 페미니즘을 알게 되었던 건 9학년 후반, 10학년 그쯤이었는데, 다양한 학문들과 그런 것을 보다가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고 다양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공감을 많이 했던 건 자기 몸 결정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나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앞으로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몸 결정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 중에서도 브래지어라는 그 주제에 또 많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자라면은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페미니즘 활동가분들은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 내가 내 몸을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브래지어 또한 선택지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냥 정말 당연히 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질문에 던지고 실제로 안 하시는 활동가분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성성이나 공주, 난 핑크가 왜 좋았지?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들었고, 페미니즘에 대한 확장된 생각, 그리고 가부장제에 대한 고민들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도 브래지어가 답답하다는 것을 인지는 했지만 쉽사리 다 깨트려버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고, 내가 정말 오랫동안 살아왔던 틀 안에서 갑자기 벗어난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고민을 잔뜩 안은 채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2025년 슈퍼가 아이덱에 가게 되는데요. 사실 유럽은 한국보다 여러 방면에서 많이 오픈 마인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아이덱에 가기 전부터 들었는데,
정말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안에서는 정말 안전한 환경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되게 각자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내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입고 싶든지 전혀 뭔가 이상하게 보거나 왜 그래? 왜 그렇게 입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자신이 가만히 내가 원하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곳은 되게 안전한 환경이구나. 그것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이곳에서는 내가 브래지어를 벗어도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브래지어를 벗고 생활을 해봤는데 세상에 너무 편했습니다.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편함과 동시에 또 되게 저에게 큰 것으로 남아 있었던 게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틀을 깼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 저한테 너무 신선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했던 고민들의 그런 연결도 되면서 나에게 이게 되게 크게 남아있구나. 내가 계속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가 영화로 잘 담아보자. 이런 거라면 영화를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에서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막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시나리오를 되게 금방 잘 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글쓰기도 많이 했었고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쓰는 것도 금방 하겠지, 나 잘할 수 있겠지 했는데 시나리오 쓰는 데만 두 달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1.0부터 1.8까지 정말 많은 수정을 거쳤고 실제로 영화에 담긴 것도 정말 수정을 많이 거친 시나리오 버전인데요. 네,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시나리오를 잘 완성을 했고 이제 또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등장인물을 원래는 저 혼자만 연기를 하는 1인극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모로 제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지니까 1인극으로 진행을 해보자 마음을 먹었지만 1인극으로 진행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을 한 명은 등장시키자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이 좋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세주인 박세진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은 서연이, 제 동생 서연이가 일서청에서 진행하는 일산 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극단에서 활동을 할 때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 연기를 보고 내 영화에 나와주시면 좋겠다. 서연이한테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실지 여쭤봐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말 흔쾌히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같이 영화를 만드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세진님 덕분에 정말 영화가 많이 풍성해졌어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가 바라보지 않았던 시선으로 또 영화를 바라봐 주시고 되게 아껴주신 분이라 정말 영화가 잘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리고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리고 세진님은 남자 주인공 역할, 병유 역할로 나오게 되고 저는 여자 주인공 린이라는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쯤에서 영화 제목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볼까 싶은데요. 영화 제목은 가위입니다. 제 졸업작품 제목과도 똑같죠? 이 가위는 보통 무언가를 잘라내는 용도로 쓰이잖아요. 뭐 수혜형 가위는 천을 자르고 주방 가위는 음식을 자르고 이렇게 가위는 무언가를 잘라내는 용도인데 제 영화에서도 가위는 무언가를 잘라내는 용도입니다. 밑에 써있듯이 주인공 하린이가 답답해했던 여성성을 잘라내는 용도로 나오는데 사실 전시공간에도 있고 이 사진도 보면 무엇을 잘라냈는지 감이 오실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더 이상의 스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촬영은 정말 제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현장을 어떻게 내가 통솔해야 되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막 캐리어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촬영을 잠시 멈추기도 하고 분명히 일기예보에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비 와가지고 철수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장면, 제일 중요한 장면을 찍는데 그 장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급하게 장소를 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영화 촬영을 해야 되는데 농구장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옆에서 농구를 하셔가지고 그 사운드가 영화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의 상황도 되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중간 사진에 보면 다들 저렇게 웃고 있잖아요. 정말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다 끝나고 났을 때, 와, 내가 이런 경험을, 이렇게 감사한 경험을 언제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벅차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그 촬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의 시작이었는데, 전 또 편집도 제가 잘할 줄 알았어요. 나름 이렇게 슉슉 해가지고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최종본이 저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나오게 될 만큼 편집을 계속했는데 사실 디테일을 보면은 아까 상영을 했을 때도 이 부분 이렇게 더 만질 걸 지금 하면 또 막 만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랐는데 또 뭔가 이상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 그리고 스트레스가 정말 컸는데 그렇게 한 일주일 살다가 결국 만족스러운 정말 모든 게 완벽한 영화는 나올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최종 편집을 해가지고 최종본도 무사히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집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특히 옆에서 계속 피드백 해주신 스터쌤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남은 것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이자 또 제 안에 있는 하린이에게 건네는 말들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요. 나를 작아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 내가 나를 온전히 서지 못할 때, 나를 존중해주지 못하는 공동체. 사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다양한 환경에 놓이면서 이런 상황에 놓일 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하린이가 답답하던 여성성을 잘라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제가 답답하다고 브래지어를 벗지 못했던 것과 되게 비슷하다고 또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하린이 옆에는 늘 가위가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깝게 있었고 어쩌면 하린이 마음속에는 늘 가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그 가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각자만의 가위를 찾아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그리고 흔들리는 것을 다 싹둑싹둑 잘라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영화를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리고 다 완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위에 담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나로 온전히 있을 수 있는 곳에서 또 안전하게 있고 싶었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린이가 여성성을 잘라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잘라버려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또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가 길었습니다. 이제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영화 못 보신 분들 이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서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지 부재 차선이 최선이 될 수 있게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이민혜라고 합니다. 주제 선정하는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주제 선정을 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행사 기획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1학기 아웃턴십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기획에 발을 들이고 나서부터는 내가 만든 기획을 하고 싶다, 나만의 기획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주제를 잡아갈 때도 어떤 분야를 가져가야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기획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의 졸업 작품에 있어서 기획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그거 하나만큼은 확신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갈피를 잡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 계획이라는 주제는 잡았는데 어떤 행사를 기획해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막히기 시작했는데요. 12년을 마무리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뭔가 특별한 기획을 하고 싶었던 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획들, 아이디어들은 되게 흔하고 뻔한 것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고민을 좀 하다가 언제 해도 좋은 그런 기획 말고 졸업 프로젝트여서 더 의미가 있는 기획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학교와 연결지어서 기획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기획을 좀 구체화를 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체화를 하면서 제 안에서 했던 질문들은 어떤 활동을 끝으로 졸업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로 엮어내야 학교와 기획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가 문득 24년 사회과 프로젝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24년, 그러니까 제가 11학년일 때 수업에서 대안학교를 주제로 사회과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그 프로젝트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 인터뷰인데 다른 대안학교에 탐방을 가서 그 탐방 간 학교의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학교로 오기 전에 일본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내가 대안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 행사에 몇 번 초대를 하고 나니까 너네 학교 진짜 좋다고 자기도 가고 싶다고 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 좀 여운이 크게 남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대안학교가 좀 대중적인 선택지가 아니라서 아쉽다는 생각까지 가게 되었어요. 대안학교를 알기만 해도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대안학교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공교육의 대안점을 찾아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교육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고민을 하고 또 조사해보고 선택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서야 대안학교를 자연스럽게 뭔가 우연히 알게 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12년 동안 다녔던 대안학교는 뭔가 차선의 선택지가 아니라 최선의 선택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안교육을 지향하지는 않더라도 알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진학과 그리고 진학과 입학의 과정 앞에 서 있는 학생들의 선택지에 대안학교라는 선택지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과 질문들은 그 사회과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 상태로 1년을 가지고 갈 만큼 이 화두가 저에게는 좀 큰 주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거다 싶더라고요. 이걸로 졸업작품 하면 되겠다. 이걸로 행사 기획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소개하는 행사를 기획해보자. 그리고 이걸 졸업 전에 진행해서 한 명이라도 직접 알리고 졸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체화를 해서 완성된 행사가 바로 기획공연 여지인데요. 여지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안학교 출신인 아티스트들이 각자가 경험해온 대안학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음악과 연결해서 무대를 채우는 공연입니다. 대안학교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10마디의 설명보다 본인이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과 연결지은
음악을 전한다면 그게 뭔가 더 관객들에게 이해가 더 쉽게 쌓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기획을 했습니다. 공연을 기획했으면 무대를 채워줄 공연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기획서가 구체화되고 나서부터는 대학교 출신 싱어송라이터들을 수소문해서 섭외 제안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쉽지만 어렵다는 답변들도 받았지만 다행히 3명의 아티스트들을 섭외할 수 있었어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동백작은학교에 다니고 있는 서로,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일 것 같은 고양저학교 졸업생 이서, 그리고 성미선학교를 졸업한 사위, 이렇게 3분의 공연자들을 공연으로 모셨습니다. 공연자 섭외와 동시에 도움송 모집도 진행을 했는데요. 당일 현장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음향, 촬영, 현장 보조 등등 9분의 도움송이 모여서 함께 공연을 꾸려갔습니다. 도움송 모집까지 완료되고 나서는 개인 미팅과 단체 미팅을 진행하면서 공연을 함께 기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공연 날이 되었는데요. 공연은 한 카페를 빌려서 진행했고 현장에서 참여형 전시와 후기 그리고 메인인 공연으로 구성이 된 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공연이었어서 관객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공연이 꽉 찰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관객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관객분들이 적었다는 것에 아쉬움도 느꼈고 더 멀리 퍼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자라는 마음을 먹었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서 공연 영상과 현장 스케치 그리고 후기 등을 업로드하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후반 작업으로는 그 영상과 스케치들을 업로드를 하는 데 집중을 했고 지금도 현재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되는 중입니다. 전시에 가서 보시면 계정의 QR코드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봐 주시고 관심을 주시면 여지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공연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세 분이 개인 공연을 진행하고 나서 특별 공연을 준비해 주셨어요. 세 분이 경험해온 대안학교에 대해서 나누고 그걸로 노래를 써서 여지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노래의 영상은 아직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자리에서 먼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쉽게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렇게나마 여지를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나와 마주 완벽히 잘한다 해도 나선처럼 돌고 돌아 여기가 내 길이라고 다시 돌아오는 걸음걸이 나선의 소라고동처럼 굽이 지루해진 시작과 끝의 이야기를 건너 여지로 오랫동안 한자리 작은 구석에 있는 동안 차란별 작은 창문 넘어 보이는 낯선
향해 들 용기를 주세요. 나의 삶을 살아날 용기를. 가장 어려운 질문을 껴안고 살아갈 용기를. 가장 중요한 질문을 껴안고 살아갈 용기를. 오랫동안 한 자리 작은 구석에 있는 동안처럼 벽 작은 창문 넘어 보이는 낯설은 풍경들. 지도 모서리에는 졸업이라는 글씨를 삐뚤빼뚤한 선으로 길을 걷고 걸어가자. 함께 걸어가보자. 함께 걸어가보자. 우리 함께 걸어가보자. 이렇게 공연이 어떻게 잘 끝나게 되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가장 크게 남는 감상은 제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이 많았구나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공연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무대를 채워준 서로, 이서, 사위, 그리고 기꺼이 손 내밀어서 도와주었던 수랑님, 정원님, 나인, 제이, 민서, 달콩, 그리고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영웅처럼 도와주신 부모님, 그리고 관객석을 채워주신 모든 분들까지 50여 분의 발걸음이 여지를 완성시켜 주실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의 졸업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연이어 찾아와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슈터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마지막이 왔어요. 이번 졸업작품 여지를 기획하면서는 특히 행복했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다 때려치고 싶은 순간들도 많이 찾아오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원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과 걱정들도 많이 들면서 불안하기도 한데, 이번 프로젝트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도 많았고 저의 역량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어서 분명히 힘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만은 꺾이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리던 것들이 점점 선명하게 눈앞에 그려지는 과정이,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고 같이 고민하는 눈길이, 결정의 순간 앞에 오가는 응원이, 그리고 내가 기획한 공간에서 보이는 그 표정들이 아무래도 저는 다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기획의 발자국을 더 찍으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길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 아웃턴십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면 누구나 빛나겠구나 라는 말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었어요. 그때 저는 아직 저에게서 빛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빛날 구석을 좀 찾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학년 때는 다른 존재가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고, 11학년 때는 비춰주는 사람이 되고자 움직였더니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자리를 기어코 만들어내서 살짝 반짝였던 것도 같아요. 이렇게 경험으로 계단을 쌓아서 확신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여기저기 시도하고 찍먹하면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제가 한참 덜 자랐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학교에 다니면서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계단으로 본래 저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이렇게나 든든한 배움터를 알리기 위한 시도로 졸업을 한다니까 저는 후회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비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12학년 김아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가 끝나고 이제 많은 과목들이 지나가면서 여름 방학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12학년에게는 졸업 작품이라는 또 다른 큰 과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 주제를 정하고 이제 목적글을 써야 했는데요. 1학기 때 저는 이 목적글과 주제를 정하는 게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는 어떤 주제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들이 가득한 상태로 아웃턴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웃턴십을 하면서 점점 졸업작품에 대한 주제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졸업작품 주제를 디자인으로 나도 아웃턴십과 이어서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디자인이란 주제지만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웃턴십을 마치고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나만의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갔던 기관에서는 좀 그 기간만에 제품이나 혹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아, 이쪽의 디자인 철학이 정말 확고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디자인을 해보고 싶고 그럼 나도 나만의 철학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졸업작품 주제를 정하려고 했으나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찾아지면은 그건 철학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번 졸업작품에 내 철학은 이걸로 정하자 하면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져가기가 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 졸업작품으로는 이 철학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가져가보자 싶어가지고 19년의 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그럼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가 구체화되고 이제 활동을 해야 했는데요. 저는 활동을 저를 돌아보고 책을 쓰는 활동, 그리고 다양한 시선으로 봤었던 전시를 보기, 앞서 활동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굿즈를 만드는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순서대로 한번 제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졸업 작품에서 이제 앞에도 말했듯이 저를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책에는 제 이야기를 담아야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19년의 세월을 돌아보아야 하다 보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했던 자료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무래도 숙토의 것들은 많이 남아있지만 1학년 때나 어린이집 이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을까 싶은 걱정이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엄마가 이제 이런 책들이나 이런 거 보관을 해놓자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이나 1학년 때부터 9학년 때까지 썼던 주기공책이 아직까지 제 방에 한 켠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찾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글쓰기였는데요. 이제 책에는 제가 어리고 아직은 아무것도 몰랐던 그 이야기를 담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좀 이유를 던져봤어요. 어렸을 때 내가 이거를 좋아했고 이거는 싫어했는데 왜 그거를 좋아하고 싫어했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이유가 있겠어? 라고 넘겼었는데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서 이걸 좋아하고 싫어했구나를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또 여전히 싫어하고 근데 싫어했지만 좋아하게 되는 것들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발표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가져왔어요. 그
지금까지 제 관심사였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누군가가 너는 왜 그림이 좋아? 라고 물으면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어 라고 이유를 답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답이고 그래 어렸을 때부터 좋아한 게 이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질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릴 때 언제부터 내가 좋아하기 시작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책의 일부분을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되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그 중에서도 유독 끈기 있게 접어갈 수 있었던 취미가 있었다.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이처럼 저는 누군가와 함께 하기도 했지만 그걸 점점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다양한 것들을 하긴 했지만 그림 또한 있었고 그 그림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그림 그리자라고 했던 것이 점점 재미가 붙고 이제 학교 프로젝트로 할 만큼 되게 좋아하는 것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제 제가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왜 좋아했을까라고 담았던 것처럼 이 외에 앞서 말했던 싫어하는 거나 싫어하는데 좋게 된 것들 이런 것들도 책에 담아가지고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박물과 함께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하면서 책에 점점 완성을 시켜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 목표는 책이었기 때문에 글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집을 해야 했는데요. 책을 그냥 프린트를 해가지고 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책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많은 편집이 필요했어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혹은 책의 판형이나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종이는 어떤 재질이며 어떤 두께이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결정을 해야 했어요. 처음에 편집하는 거 쉽게 넘어가겠지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앞에서 하나가 어그러지면은 그 뒤에 거를 전부 다 손을 봐야 해가지고 정말 생각보다 오래가 걸렸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과 함께 인쇄소도 가가지고 종이도 만져보고 설명도 듣고 또 인쇄를 맡기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수정 메일이 왔는데 이제 저 수정사항 없습니다 하고 메일을 보냈으나 메일이 누락되었는지 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불안한 마음에 한 번 더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메일이 누락되었었다고 해가지고 이 순간에 책이 완성이 못 될 뻔 하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그쪽에서 잘 작업을 해주셔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책의 제목은 다시 뒤로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제 철학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담는 거다 보니까 19년의 세월에 지금 19에서 18 이렇게 뒤로 걸어가는 제 모습을 한번 담아보았어요.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길 끝에 원래 표지판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쪽으로 나아가면 길인데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짚어보는 그런 것을 표지에 남아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제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시 공간에 제 책이 있거든요.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책을 쓰는 것과 동시에 전시도 보러 다녔어요. 말로는 일단 내 철학을 찾고 싶어 라고는 했지만 그 철학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전시를 보면서 이분들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김창렬 전시와 디자인 페어, 포용 디자인 3가지 전시를 보게 되었고요. 이 전시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봤어요. 왜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는 이런 감정이 들까? 혹은 왜 이 디자인은 어쩌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전시를 봤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감정이 들지는 김창렬 전시에서 좀 많이 느꼈었는데요. 왜 나는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어떤 감정이 드는데 왜 저 그림을 봤을 때는 아무 느낌이 안 드는 거지? 이러한 것에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전시를 보려고 했었고 또
이 디자인은 왜 나온 걸까라는 거는 포용 디자인 전시에서 유독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포용 디자인이 저희 한국에서는 포용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다른 나라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이제 다른 이름을 불리는데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는 디자인들이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봤었던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들에 계속 질문을 하면서 저는 다양한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한 가지 시선으로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얘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지 못했었는데 전시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시선으로 더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번에 이 전시들을 보면서 졸업작품을 책 쓰는 과정에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는 좀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책을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전시에서 했던 질문들을 그대로 제가 책을 쓰는 것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제 책이 더 잘 나오고 좋게 나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전시를 보고선 저는 질문하는 방법을 배웠고 쓰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활동은 나만의 굿즈를 만드는 활동을 했어요. 그 전시를 보고 책을 썼던 것들 바탕으로 한번 지금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굿즈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퍼즐 키링이 떠올랐었고 그 키링을 한번 나름대로 스케치를 해보았어요. 이게 원래 계획은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모델링을 해가지고 3D 프린터로까지 뽑아가지고 실물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편집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이 굿즈 만드는 거는 스케치로나마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총 4개의 키링이 있고 이 4개를 합체할 수가 있어요. 이 키링에 제가 담고자 했던 거는 제 19년의 순간들 중에서 좀 중요한 지점들을 뽑아가지고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 퍼즐의 개별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 그냥 어느 누군가의 하나의 이야기지만 이 4개가 다 합쳐졌을 때는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온전히 저에 대한 이야기가 되도록 퍼즐을 한번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굿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다루기는 좀 다시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전시 공간에 자세히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궁금하신 분들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굿즈를 디자인을 하면서 졸업 작품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은 이제 졸업 작품에 대한 걱정을 11학년 때부터 했었거든요. 선배들 저렇게 너무 잘하는데 나는 지금 아우턴십도 겨우겨우 들살이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저렇게 큰 졸업 작품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가 있네요. 또 12년의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마지막 작업이었었고 이번에 졸업 작품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좀 어렵기도 했지만 의미가 깊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질문을 해보면서 더 구체화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 활동이 이제 제 철학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물론 제 철학을 찾지 못했지만 그 철학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로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나는 표현을 잘 안 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나부터 표현을 해야지 내 디자인을 하고 내 철학을 담은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표현을 좀 잘하고 살아야지 내 디자인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이번 졸업 작품. 그래서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명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4명 친구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친구들. 네, 발표를 들어주신 우리 공동체 분들과 함께 축하해 주시러 오신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릴게요. 빠르게 인사. 네, 저희 이렇게 발표를 한꺼번에 듣다 보니까 호흡이 조금 길었을 텐데 항상 숨 고르기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편안하게 궁금하셨던 것들 물어보셔도 좋고요. 뭐 4명 친구, 그 다음에 뭐 개별 친구들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표를 너무 잘했나 봐, 얘들아.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 봐. 첫 번째가 어렵고 첫 번째가 나오면 이제 쭉 이들 나오는데 과연 첫 번째를 열어주실 용기 있는 키팅? 에이. 먼저 반갑습니다. 네. 저 친구들 제가 예전에 가장 힘들 때 담임을 했던 키팅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 제자들이 졸업한다는 얘기 듣고 왔는데 일단 의자를 좀 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네네. 먼저 좀 편하게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 의자가 준비되어 있나요? 감사합니다. 배려 감사합니다. 네. 전 서 있을게요. 네. 솔직히 발표를 내 친구가 다 듣지 못했다는 거, 네, 이거 먼저 인정을 하고 일단은 오늘 졸업 발표에 대한 내용이 질문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 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게 아이들 갔다 온 거, 다큐멘터리하고 이제 펀딩한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저는 지금 이제 솔직히 뭐 궁금한 점은 이제 오늘 날짜로 고양대학교 12년을 이제 마무리한다는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이런 경험을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자면 공통적으로 12년 이 학교 생활을 올해 졸업 프로젝트 하면서 내 이전에 연결됐던 경험 중에 이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라는 거가 있으면 그거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수업에 관계된 거든 학교 외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이든 그거는 어느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으면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좀 명확하고 직관적인 경험인데 대한학교 학생연대 활동을 2년 하고 한 1년은 반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 경험으로 사실 기획에 관심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학생들끼리 어떻게 저렇게 한 행사 그거 하나로 시작해서 이제 경험을 이어가고 그대로 졸업장까지 가게 돼서 그런 경험들이 좀 가장 크게 연결되지 않았나 싶고 뭔가 도움서 주셨던 분들이 다 학교 생활하면서 연이 닿았던 분들이에요. 그런 연애로 이어서 마지막 졸업 작품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전반적인 뭔가 학교에서 이뤄진 활동으로 맺어진 인연들 그리고 학생연대에서의 기획 활동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순환이었는데 결국은 스마트팜을 만들고 좀 농사와 관련된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살림 수업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 살림 수업 중에도 시계에 해당하는 덕살림에 있는 농사 수업들로 인해서 제가 학교에서도 제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9학년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고 그때 스마트팜과 농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졸업작품도 스마트팜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영화 보는 거에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는 게 왜 좋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씩 봤던 영화의 그런 것들이 되게 또 좋게 남아있거든요. 키팅하고도 8학년 때 영화를 봤던 것 같고 이제 9학년 때도 말글 시간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 또 얘기 나누고 하면서 했던 것들이 내가 영화를 또 좋아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들었던 건요 그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내가 영화를 사실 도전할 수 있게 해줬던 게 이게 고양대학교에서의 글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나리오를 이제 쓸 생각을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대한 부담이 컸다면 아마 시도를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8학년, 9학년 말그래서 했던 것, 그 다음에 스터 올라와서 했던 그런 글쓰기 활동들이 아 내가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아무래도 이번 발표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진짜 19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이제 책 속에 담으면서 졸업 작품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돌아봤었는데 어릴 때 그렸던 파일들이라고 할까요? 해서 저기 전시 공간에 보시면 빨간색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열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며 이게 다 있는데 아까 친구들이 볼 때 진짜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 돌아봤었고 9학년 때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장갑의 도안을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직접 뭔가를 디자인을 해보거나 만들어보는 활동들이 이번에 졸업작품을 또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 데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흔치 않은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네, 힘찬. 너무 발표에 감동적으로 잘 봤고요. 네, 질문은 사실 아우턴십도 그렇고 이제 졸업 프로젝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도 있는 지점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졸업 프로젝트가 자신 어떤 살생 이후에 어떤 연결이 될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 한 편을 만들어 본 게 저한테 되게 큰 경험이었어요. 사실 이제 애들한테는 내 인생에서 영화는 가기가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본 경험은 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뭐 본격적으로 각을 잡고 영화 감독이 되겠어는 아닌데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게 될 때 또 영화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또 안에 담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아마 계속 앞으로 영화는 또 많이 좋아하면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팜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하나의 길인데 그 길을 좀 반대로 가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농사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생각한과는 좀 정반대로 좀 다른 농사들을 찾아보고 배우고 공부해가면서 앞으로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물론 이번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 저만의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더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거나 그런 쪽으로 가서 좀 공부를 해보고 그러면서 좀 저만의 디자인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저도 발표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하는 일을 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번이 제가 직접 기획한 첫 번째 행사인데 이번에 아쉬웠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좋았던 것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 아쉬웠던 것들은 개선하고 좋았던 것들은 계속 시도하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고 싶고 꿈은 크게 꿔야 하잖아요. 뭔가 저의 기획으로 대안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고향자유 학교에 오는 사람이 생긴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저의 졸업 작품이 더 의미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기획도 기획이고 대안학교 관련 행사에도 관심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아까 키팅이 언급해주신 아이덱도 계속 해보고 싶고 27년에 진행하게 되는 제주 아이덱에서도 기획에 조금 손을 보태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지금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의 어떤 순간이 되기를 고대하고요.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아니면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런 이야기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참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질문을 하는 삶이었는데 네, 친구들을 옆에서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봤어요. 네, 어제도 밤 늦게까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본다는 말은 너무 이르다, 금방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을 하면서 좀 감사했던 혹은 약간 어떤 순간, 어떤 누군가 사람 아니면 무언가 뭐에 대해서 짧게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짧게 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방울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래도 제 책의 피드백이며 뭐 편집 이런 걸 다 방울이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 잘못한 것 같아요. 방울게 감사했어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 방울을 빼달라고 해서 방울은 빼고 먼저 생각이 나는 분은 부모님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졸업 작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와 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제가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물으시면서 이것저것 다 도와주시고 제가 못했던 걸 해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제 밤까지 저희가 졸업식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까지 남아 주셔서 되게 이런 졸업식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11학년들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정말 아직은
어떤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도 발표에서 나왔지만 슈퍼센 때 정말 감사한 게 일단 신나 영화에 너무 많은 피드백과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와 신나 없으면 어떻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방을 빼달라고 하셨지만 방을 어떻게 뺄 수 있겠습니까? 못 빼. 네, 늘 정말 제가 보지 못했던 피드백들 그리고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잡아주시고 또 관객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방울 덕분에 또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달콤 정말 장비도 많이 빌려주시고 그리고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가득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영화가 잘 나오지 않았나. 이 세 번 없었으면 가위는 정말 다 잘려버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께도 감사드리는데 어떤 게 가장 감사했냐면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게 제일 감사해요. 왜냐면 오늘 보셨거든요 이 영화를. 엄마도 심지어 아빠는 아직도 못 보셨어요. 근데 옆에서 계속 어떻게 되냐 언제 보여주냐 했으면은 제가 다 엎어버렸을 것 같은데 잘 이렇게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사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도와줬던 아까 세진 배우랑 그다음에 세진 배우의 지인들 그러니까 세진 배우의 지인들 아무튼 그 촬영도 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 학생분들이었어요. 저랑 제 또래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정말 이 한 컷 한 컷 다 나오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 현장에 함께해준 우리 가위 팀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아무도 없지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이 되었는데 발표에서도 많은 분들을 언급해서 발표에 나오지 않은 분들을 좀 언급을 해보자면 아까 약간 멘탈이 나가가지고 말을 못했던 그 공감대를 해주신 계절의 목소리를 운영하시는 분이 오늘 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획을 하면서 많은 보탬과 도움이 되었던 아웃턴십 기관 호박랜턴 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방울 못 빼요. 방울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무 많은데 지금 네 앞에서 많이 얘기해 주셨던 한국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발표 너무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계셔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를 마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바르게 인사.